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를 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85번째 시간으로 교육의 목적 3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목적 3. 화이트헤드. 만일 교육의 기본 목적을 생활 속에 지식 활용에 두어야 한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하여 그리고 학습 과정의 주제들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대해서도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종류의 실제적 문제에 관해서 화이트헤드의 일반적인 형이상학과 그의 교육 이론 사이의 가장 긴밀한 결합 가능성을 다시 되풀이해서 발견하게 된다. 경험의 전일성에 대한 관심과 모든 정밀 지식은 추상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그의 학설은 우리 현대적 교육과정의 활력을 죽이는 과목들 간의 치명적 단절을 제거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생활과 지식이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지식과 교육은 이 통일을 반영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화이트헤드는 어떤 학습 과정에서나 드러나기 쉬운 두 개의 해악을 회피하는 방법을 추구했다. 첫째는 아무리 자극적인 것일지라도 공허한 일반화의 배열은 자칫하면 학생들에게 그 분야의 잘못된 숙달감 같은 것을 주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부 사항에 대한 근시안적인 주목에 치중한다면 특정 분야의 전체적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다른 연구 분야와 의 관계와 위치에 대한 이해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경험에 관한 일반론이 지시해주는 전략은 분명하다. 일반화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목을 통해서 그리고 세목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화가 결함시키려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세목들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궁극 목적으로서 이해는 일반적 진리의 발견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진리는 어디까지나 특정한 사실에 뿌리박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종의 정박지, 단내림가 없다면 일반 진리는 공허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목에 관한 지식은 특수한 사실의 의미가 일반적 진리 그리고 어떤 전 우주상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공허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의 통일적 특색은 생명이다. 생명은 유기체적인 철학의 기초적 실제이기도 하다. 생명은 통일성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이 양쪽이 다 같이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식은 복수로 있고 과목과 과학에도 여럿이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명의 통일성을 반영하고 지식의 적절한 활용을 가능케 하도록 많은 과목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과목을 막론하고 저마다 우리 생명과 세계의 일정한 특징 내지 어떤 양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과목이 다른 과목과 고립된 채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표현하는 특정한 일정한 특징이 다른 특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줄 방법이 있을 수 없게 되고 사물의 많은 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의 생명을 만들고 우리가 만나는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고립의 결과로 학습하는 과목은 각기 자기 충족적 실체가 되고 이로부터 화이트헤드가 말한 바와 같이 아무것도 뒤따라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교육과정에서 과목은 각각 사물의 일면만을 대표한다는 것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전체의 완전한 그림은 우리의 직접 경험에서 분석된 여러 국면의 상관관계를 필요로 한다. 이는 마치 빛의 한 광선이 분열하여 색깔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처럼 생명의 통일성도 분석적 이해를 토대로 여러 연구 분야로 나뉠 수 있다. 예컨대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문학, 언어, 철학, 역사 등의 분야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제하는 바와 같이 표준적인 교수 내용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서로 다른 과목들 간의 상관관계성을 보여주는 노력을 통해서 생명과 경험의 통일성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교육은 단지 여러 과목의 태중물이어서는 안 되며 각 과목은 각각 생명의 반영이며 주석이며 스펙트럼이다.
결국 화이트헤드의 일관된 주장은 사물의 이론적 지식은 분석과 추상, 선택과 생략으로 달성될 수 있지만 생명과 경험의 통일은 사변적 사상의 구성적 활동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과 재구성이 있어야 하며 정밀 사상의 결과는 그 현재 생활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은 일종의 테스트의 케이스이다. 많은 주제를 매개로 생명의 본질과 의미를 젊은이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만을 교수하는 일련의 여러 주제가 분산적으로 그리고 폐쇄적인 호구심을 자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만 제시된다면 생명과 경험의 전일성은 상실되고 결국 특정의 주제 그 자체로 의미를 잃고 말 것이다. 특정한 주제의 연구는 어떠한 뚜렷한 목적 없이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과목이 학습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근거는 항상 그 과목을 넘어서는 곳에 있게 마련이다. 어떤 문제에 대한 헌신적인 학습은 사물의 포괄적 도식 내에서 그 주제의 목적과 공헌도에 대한 확신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의 비극적 단편화 현상은 공통된 초점 내지 연결고리로만 극복될 수 있다.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초점을 현재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생명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이 결론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반성에서 얻어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결론적으로 화이트헤드는 여러 과학 연구 분야들의 성과를 결국 고립과 추상화의 산물로 보았고 진정한 교육은 이 모든 추상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생명과 직접 경험의 근본적 통일을 반영시켜 줄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그의 중심 사상이다. 이는 또한 그의 학습 과정에 관한 독특한 통찰의 근원이기도 한 것이다. 지식은 부분으로서 오는 것이지만 교육과 이해는 전체와 연관되어야 한다. 맺는 말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의 행위상학 혹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유기체를 모델로 하는 사고법은 비단 전문적인 철학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육 철학을 비롯하여 신과학 영역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생명체 관찰에 따른 시스템론적인 생물학적 접근법에 있어서는 전체와 부분, 계층성 등 유기적 관계성 개념이 중요시되고 유기체 철학과의 개념 비교가 시도되고 있다. 이처럼 화이트헤드가 철학자로서 널리 주목받으며 연구되고 있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난날의 유기체 철학은 서양 철학사의 주류가 되지는 않았다. 화이트헤드의 독특한 용어가 낯설고 내용이 너무나 사변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신과학의 사고법이 화이트헤드의 작상을 받아들여 철학의 관심이 다시 존재 전체의 해석으로 옮겨가고 있는 오늘날 이 우주론은 널리 철학 내외에 두루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그의 대표예로 봄과 단편과 전체성과 내포질서는 프리고진의 존재로부터 생성으로와 함께 기계론적 자연관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부여하는 우주론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인구과잉, 사회불안, 전 세계적 규모의 경제적 혼란이나 정치적 혼란 등 오늘날의 갖가지 위기는 궁극적으로는 현대인의 단편화된 생활 양식에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위기도 과학의 모순도 대중요법적 조치는 분산적으로 시술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극복될 수 없을 것이다. 대체 현실이란 무엇인가? 사고와 언어의 함정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근원적으로 묻는 현대 양자역학의 태도, 데이비드 보움은 그 무엇보다도 전체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는 화이트헤드의 사상을 새롭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교육론과 철학이 이 나라 교육을 재생시키는 길을 비추는 큰 횃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